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부자가 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질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3만전자, 4만전자로 불리며 수많은 개미의 애간장을 태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6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가 기록을 쓰더니 이제는 7만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시각은 긍정적입니다. 7만 전자가 아니라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과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 가치 변화, 그리고 지속적인 외국인 수급,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의 확대 등입니다. 30일 FN 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발간한 삼성전자 종목 리스트는 총 7개이고 평균 목표 주가는 약 8만 3천 원이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가 8만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요. 키움증권은 목표가 9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일주일 전보다 5%가량 상향 조정됐고 한 달 전보다는 8%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실적 반등과 비메모리 사업 확대로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이끄는 쌍끌이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구성을 보면 반도체 부문이 약 15조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먹여 살린 셈입니다. 반도체의 종류는 크게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D램, 낸드 플래시 같은 저장 장치이고요. 비메모리는 컴퓨터에 쓰이는 CPU, 모바일에 쓰이는 AP칩 같이 연상과 제어 기능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약 80%가량이 메모리에서 나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2017년과 2018년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 삼성전자의 실적도 점프하였습니다. 4차 산업 시대의 본격화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구축에 열을 올리면서 여기에 필요한 D램과 낸드 플래시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삼성전자는 53조 6,45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2018년에는 60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는 기록적인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018년 슈퍼사이클을 끝으로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실적에 큰 타격을 받았고요. 이는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과 메모리 반도체로 잘 해왔는데 과연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주요 산업의 필수제이긴 하지만 글로벌 경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시크리컬한 업종이란 점에서 안정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에선 최강자이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머지 70%가
비메모리이고 전체의 40% 정도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반전으로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하여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시스템 반도체를 택한 것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크게 설계 회사인 팹리스와 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로 나눕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설계도 하면서 생산도 하는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는 우선 파운드리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고요. 현재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점유율은 TSMC가 약 54%, 삼성전자가 17%로 차이는 상당하지만 미세 기술 공정 등에 있어선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관건이 비메모리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SMC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면 주가는 8만원, 9만원 이상도 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경쟁사 TSMC의 주가 매출 비율은 이미 10배에 근접했다며 삼성전자의 2021년 비메모리 매출이 20조 원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가치 200조 원을 적용하면 주가 매출 비율은 10배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긍정 전망의 두 번째 요인은 수급입니다. 주가가 펀더멘탈에 기반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적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시장에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삼성전자를 연이어 순매수하고 있다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11월 들어서만 약 2조 3천억 원 어치를 순매수하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린 액티브 자금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입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규모가 크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는 점에서 액티브보다는 패시브 자금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외국인 패시브 자금과 삼성전자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매우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패시브 자금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로 대략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8년간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패시브 자금 누적 추이와 삼성전자 주가와 상관계수는 0.76에 달합니다.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정비례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 유입은 더 많아지고요. 외국인이 많이 활용하는 기초지수 중에 하나가 MSCI의 이머징 마켓 지수입니다. EM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만 약 4,150달러로 추정이 되고요. EM 지수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3.66%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EM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가고 패시브 펀드들은 올라간 비중만큼 기계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합니다. EM 지수의 패시브 자금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비중이 0.1%포인트 오를 때마다 약 4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수급이 뒷받침된다면 주가 상승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 환경도 우호적입니다. 특히 최근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 자금이 몰려들고 있고, 이 중 상당수가 삼성전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액티브 자금도 유입될 만한 요인이 상당합니다. 액티브는 펀드를 운용할 때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자의 판단에 따라 특정 종목의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한다면 액티브 펀드들은 삼성전자 비중을 적극 늘릴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경쟁 업체들보다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로 본다며, 삼성전자의 비교 상대로는 메모리 분야에선 마이크론, 파운드리 분야에선 TSMC와 SMIC, 팹리스에선 퀄컴과 엔비디아, AMD, 종합 반도체로는 인텔, 모바일에서는 애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업체들의 올해 주가 상승률은 대부분 삼성전자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주가 상승률은 20% 정도인데, 팹리스나 주요 파운드리 중에서는 2배 이상 오른 기업도 있을 정도입니다.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PER도 삼성전자가 다른 경쟁 업체보다 저평가 상태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예상 PER은 14배인데 다른 기업들 평균은 46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액티브 펀드들이 이런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비중을 더 늘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소는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주주환원 정책은 말 그대로 주식회사가 돈을 벌면 그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5년 동안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왔고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주주환원 금액은 62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특별 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2020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3년간 잉여현금 흐름의 50%를 배당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증권업계 추정으로는 최근 3년간 삼성전자의 잉여현금은 약 72조 5천억 원으로 이 절반인 36조 2,500억 원을 주주환원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총 배당 금액이 28조 8천억 원이니 이를 빼면 7조 4천억 원을 올해 말까지 배당 혹은 자사주 매입에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이 돈을 모두 배당한다고 할 때 연말 배당금은 한 주당 약 1,400원입니다. 지금 주식을 산다 해도 배당 수익률은 약 2% 초반 정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3개년 배당 계획이 마무리되는 올해 말 삼성전자는 새로운 배당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명분은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마련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게 보입니다. 이 회장의 사망으로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내야 될 상속세는 약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년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계획은 기존보다 고강도 배당 정책이 될 것이라며 향후 주가 상승과 주주환원 정책을 통한
가치 재고가 추진될 전망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전 3존 후에 주가가 오르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부자가 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